마른 한국인을 알아볼 수 있을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올리버 해링턴, 나이는 38세입니다. 영국 왕실 근위 기병대의 전 상급 조교로서 10년간 버킹엄 궁전을 지켜왔습니다. 현재는 기병학교에서 젊은 병사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눈으로 기적을 보았습니다. 이 말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말을 믿지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부터 제가 할 이야기는 모두 명백한 사실입니다. 유구한 왕실 기병대의 역사 속에서도 가장 명예로운 말 중 하나인 서 윈스턴과 저 사이에 일어난 일은 제 인생과 가치관을 뿌리부터 바꿔 놓았습니다. 서 윈스턴은 칠흑같이 검고 당당한 체격의 샤이어 종마로 그 털은 햇빛을 받으면 푸른빛이 감돌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는 기병학교에서 가장 혹독한 훈련을 받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술을 지키는 충성심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관광객의 소란이나 갑작스러운 큰 소리에도 결코 동요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90세 생신 퍼레이드에서도 완벽한 모습을 보여 많은 찬사를 받은 말이었습니다. 저와 서 윈스턴의 인연은 그가 4살의 어린 망아지였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아직 다루기 힘든 면이 있어 훈련에 많은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서로 신뢰 관계를 쌓아가면서 그는 제 말뿐만 아니라 시선이나 호흡의 변화에도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그가 인간의 말을 이해하는 것이 아닐까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왕실 기병대의 일원으로서 저희는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에게 둘러싸여 근무합니다. 서 윈스턴은 특히 아이들에게 다정해서 작은 손이 그의 다리에 닿아도 결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의 온화함과 위엄은 바로 왕실의 전통 그 자체를 구현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약 3년 전부터 서 윈스턴에게 기묘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특정 관광객, 주로 중국에서 온 분들에게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경계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귀를 뒤로 젖히고 낑낑거리거나 때로는 앞발로 땅을 구르는 위협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희 사이에서는 서 윈스턴의 미스터리로 화제가 되었고 그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현상은 점차 심각해져 몇 차례 중국인 관광객을 향해 갑자기 움직이거나 그들의 옷을 물려고 하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저희는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그를 잠시 경비 임무에서 제외하고 원인 규명에 힘썼지만 뚜렷한 해답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가 이제 은퇴할 때가 된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일어난 기적적인 만남이야말로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이유입니다. 그것은 평범한 어느 봄날에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일은 서 윈스턴뿐만 아니라 기병대 전체의 역사에 그리고 제 마음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발자취를 남기게 될 것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기적을 가져다 준 박진우 씨와의 만남은 사실 일과는 전혀 관계없는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휴일에 봉인된 검이라는 MMORPG 게임을 즐기곤 합니다. 이 게임은 한국의 개발사가 만든 것으로 몇 년 전부터 영어 버전이 서비스되고 있었습니다. 왕실 기병대의 엄격한 일상에서 벗어나 다른 세계에 몰두할 수 있는 시간은 저에게 소중한 휴식이었습니다. 어느 날 랜덤 매치에서 사용자 이름이 진우인 플레이어와 대전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조종하는 검사 캐릭터는 놀라울 정도로 세련된 움직임을 보였고 저는 10분도 채 안 되어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분한 마음에 한 번 더를 신청하자 그는 게임 내 채팅 기능으로 물론이죠 라고 답해왔습니다. 그것이 저와 진우 씨의 교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의 영어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게임 용어에 관해서는 유창했고 점차 저희는 게임 외의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가 한국의 전주에 사는 32세의
전통 공예 장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몇 차례 대전을 거듭한 후였습니다. 저는 전주에서 나전 칠기를 만듭니다. 가업을 이은 지 4대째입니다. 라는 진우 씨의 말에 저는 강하게 끌렸습니다. 영국에도 전통 공예는 있지만 4대나 이어지는 가업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그에게 나전 칠기에 대해 자세히 묻자 진우 씨는 놀라울 정도로 겸손하면서도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의 일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는데 3개월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두르면 안 됩니다. 글은 살아있으니까요. 그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의 말에 저는 제 일을 떠올렸습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살아있고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조교의 역할이니까요. 이 공통점 덕분에 우리의 대화는 깊어졌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 시차를 극복하고 게임을 하게 되면서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해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특히 마음을 울렸던 것은 진우 씨가 물건을 소중히 여기는 자세였습니다. 그의 공방에는 100년 이상 된 도구도 있으며 그것들을 소중하게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수리해서 계속 쓰는 것이 도구에 대한 예의입니다. 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오래된 것에는 혼이 깃듭니다. 오랫동안 사용된 도구에는 사용자의 손때와 마음이 스며들어 있으니까요. 어느 날 밤 평소처럼 게임을 마친 후에도 이야기를 나누다가 화면 너머로 진우 씨의 공방을 보게 되었습니다. 작은 작업실에는 정연하게 도구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완성된 아름다운 나전칠기 작품 몇 점이 걸려 있었습니다. 진우 씨는 각각의 작품에 대해 어떤 나무를 썼고 어떤 마음을 담아 만들었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후 계절 이야기로 넘어가 한국의 사계절과 요리, 행사에 대해 물었습니다. 봄에는 벚꽃을 구경하고 여름에는 별의 소원을 빕니다. 가을에는 달을 바라보고 겨울에는 조용히 눈 내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런 진우 씨의 말에서 저는 한국인들의 자연에 대한 감수성의 깊이를 느꼈습니다. 그런 교류를 반년 정도 이어가던 중 진우 씨가 업무 시차를 겸해 런던을 방문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형 박물관에 소장된 한국 유물을 연구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런던에 오신다면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물론 왕실 기병대 내부도 특별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안하고 말았습니다. 진우 씨가 런던을 방문한다는 소식에 저는 예상치 못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와 실제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이 기대되었지만 동시에 그에게 제 일의 세계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에도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정말입니까? 정말 기쁩니다. 제가 말을 아주 좋아해서 꼭 보고 싶습니다. 라는 진우 씨의 답장에 저는 더욱 신이 났습니다. 서윈스턴도 소개해 드릴게요. 그는 제가 조련한 최고의 말입니다라고 대답했지만 그 순간 저는 조금 걱정이 되었습니다. 서 윈스턴의 최근 변화에 대해 진우 씨에게 말해야 할지 망설였던 것입니다. 결국 그때는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고 그가 조금 까다로운 구석이 있지만 훌륭한 말입니다. 라고만 했습니다. 진우 씨가 실제로 오기 전까지는 문제가 해결될지도 모른다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진우 씨의 런던 방문이 가까워질수록 저는 서 윈스턴의 문제에 대해 더욱 진지하게 마주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친한 친구를 안내한다는 사적인 기쁨과 전상급 조교로서의 책임감이 교차했습니다. 이제 서 윈스턴에게 일어나고 있는 불가야한 현상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때일 것입니다. 첫 징후는 약 3년 전 중국에서 온 단체 관광객이 기념 촬영을 위해 다가왔을 때 나타났습니다. 그때까지 완벽한 정지 자세를 유지하던 서 윈스턴이 갑자기 귀를 뒤로 젖히고 낑낑거린 것입니다. 저희는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후 점차 비슷한 일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온 관광객에게서
윈스턴은 명백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경계심 정도였지만 점차 그 반응은 강해졌습니다. 가장 심각했던 사건 3가지를 꼽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하이에서 온 기업 임원 그룹이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들은 기념 촬영을 위해 떠들썩하게 큰 소리로 이야기하며 서 윈스턴 옆에 서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갑자기 앞발을 들어 땅을 강하게 내리찍었습니다. 소란을 듣고 달려온 경비원이 상황을 수습했지만 그들은 분명히 동요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겨울의 추운 날에 일어났습니다. 젊은 중국인 커플이 셀카봉을 사용해 사진을 찍으려 할 때 서 윈스턴은 그들을 향해 머리를 휘저으며 남성의 코트 소매를 물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타고 있던 기수가 순간적으로 제어하여 큰일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은 보고서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우려스러운 사태였습니다. 비가 내리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투어 그룹 일행이 우산을 펼친 채 다가왔습니다. 선두에 있던 중국인 관광객은 우산을 흔들며 큰 소리로 이야기했고 갑자기 서 윈스턴에게 접근했습니다. 아마 그는 말레이시아에 들어오는 움직임을 계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서 윈스턴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그는 귀를 완전히 뒤로 젖히고 눈을 크게 뜬 채 앞발로 땅을 강하게 긁었습니다. 기수가 단단히 제어하고 있지 않았다면 틀림없이 사고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 관광객은 공포에 질려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우산을 떨어뜨린 채 달아났습니다. 주위의 관광객들에게서 비명이 터져 나왔고 일시적으로 소란스러운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상급 장교들과의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서 윈스턴의 문제는 단순한 소문에서 대처해야 할 심각한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다양한 대책이 검토되었습니다. 특별 훈련을 추가하는 안, 중국인 관광객이 많은 시간대에는 다른 말로 교체하는 안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의가 끝날 무렵 가장 연장자인 장교가 무거운 어조로 했던 말을 저는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그를 은퇴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그 말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서 윈스턴은 단순한 근무마가 아닙니다. 그는 왕실의 전통을 구현하는 자랑스러운 존재이며 제가 10년의 군 생활 동안 가장 신뢰해온 파트너입니다. 그의 은퇴는 단순한 인사 이동이 아니라 역사의 일부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회의 후 빗속에서 저는 호스가지의 마국간으로 향했습니다. 서 윈스턴은 조용히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지성과 긍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목덜미에 손을 얹고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무엇이 너를 괴롭히는 건지 말해주지 않겠니? 물론 그에게서 말로 된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을 바라보고 있자니 무언가 전하려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진우 씨의 런던 방문까지 남은 시간은 약 2주.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친한 친구에게 호스 가지의 자부심을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과 아시아인 방문객에게 공격적으로 변하는 말의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제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진우 씨와 서 윈스턴의 만남은 단순한 관광의 한 장면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질지도 모른다고. 그것은 직감이었지만 저는 오랜 조교로서 말에 관한 직감을 믿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진우 씨가 히드로 공항에 도착한 것은 런던 특유의 안개가 자욱한 아침이었습니다. 공항 게이트에서 그를 발견했을 때 저는 조금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너머의 진우 씨와 실제 진우 씨가 얼마나 다를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게임 아바타와 꼭 닮은 검은 머리와 맑은 눈동자를 가진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입고 있던 옷도 단순하면서도 품이 있는 디자인으로 마치 그의 인품을 나타내는 듯 했습니다. 런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말을 걸자 진우 씨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신세지겠습니다. 라고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진 영어로 긴 여행이었지만 드디어 뵙게 되어 기쁩니다. 라는 말에는 진심 어린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먼저 그를 호텔로 안내한 후 그의 희망대로 대형 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한국 유물 컬렉션 앞에서 진우 씨는 전문가와 같은 눈으로 전시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하나하나의 유물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은 마치 오랜 친구와 재회한 것을 기뻐하는 듯 했습니다. 이 청자는 고려시대 초기의 것입니다. 문양 기법을 보니 제 조상들이 살던 지방의 양식과 비슷하네요. 저녁에 팁에서 가벼운 식사를 하며 내일의 일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조금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진우 씨, 내일 호스가즈에 안내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서윈스턴의 최근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특히 중국인 관광객에게 보이는 공격적인 반응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훌륭한 말이지만 안타깝게도 최근에는 불안정합니다. 특히 아시아에서 온 방문객들에게 말이죠. 진우 씨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아요. 다른 장소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진우 씨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올리버 씨,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괜찮으시다면 만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말은 저희 나라에서도 신성한 존재입니다. 그의 영혼에 무언가 불안함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의 차분한 반응에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보통 공격적인 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나 경계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진우 씨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조용한 이해심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어떻게 다가가면 좋을지 알려주시겠어요? 라고 그는 물었습니다. 저는 기본적인 주의사항을 설명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피하고 큰 소리를 내지 말 것, 말의 시야에 갑자기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할 것, 진우 씨는 진지하게 듣고는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고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생물에게 다가갈 때 먼저 그 존재를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허락 없이 타인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은 실례니까요. 아침, 저희는 호스가즈로 향했습니다. 날씨는 개었고 초여름의 부드러운 햇살이 돌바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미 많은 관광객이 모여 있었고 서윈스턴은 여느 때처럼 당당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에게 타고 있던 것은 젊은 기수였습니다. 진우 씨의 모습을 본 순간 제 긴장감은 높아졌습니다. 그를 안전하게 지키면서 이 귀중한 전통을 체험하게 해주고 싶다는 바람이 교차했습니다. 저희는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잠시 서 윈스턴의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진우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눈에 긍지가 서려 있습니다.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미소 지었습니다. 서윈스턴의 본질을 그는 금세 알아본 것입니다. 잠시 후 중국에서 온 단체의 관광객이 기념 촬영을 위해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흥분한 모습으로 큰 소리로 이야기하며 차례차례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서윈스턴의 귀가 뒤로 젖혀지기 시작했고 가볍게 힝낑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타고 있던 기수가 그를 달래고 있었지만 긴장감은 역력했습니다. 그룹이 떠난 후 진우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를 만나봐도 될까요? 저는 조금 망설였지만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심해요.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끼면 바로 물러서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서 윈스턴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눈에 비친 것은 잊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진우 씨는 먼저 5미터 정도 떨어진 위치에서 멈춰 서서 서 윈스턴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실례하겠습니다. 라고 한국어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느리고
결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그는 서 윈스턴의 반응을 확인하듯 바라보았습니다. 서 윈스턴은 귀를 움직이며 진우 씨에게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반응과는 명백히 달랐습니다. 경계심은 있었지만 공격성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우 씨가 2미터 정도의 거리에 다가갔을 때 그는 다시 멈춰서서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서 윈스턴의 눈을 가만히 응시하며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은 떨리지 않았고 오히려 흔들림 없는 평온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 윈스턴. 당신을 만나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서 윈스턴이 고개를 숙여 진우 씨의 손에 코를 갖다 댄 것입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오랜 경험상 이것은 말이 보이는 최대의 신뢰의 표시였기 때문입니다. 주위의 기병대원들도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진우 씨는 천천히 서 윈스턴의 코를 쓰다듬으며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서 윈스턴은 마치 그의 말을 이해하는 듯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신비로운 정적이 흘렀고 시간마저 멈춘 듯 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사이에 정적이 퍼졌습니다. 관광객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이 신기한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진우 씨와 서 윈스턴 사이에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특별한 유대감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이 기적적인 순간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우 씨는 천천히 손을 서 윈스턴의 목덜미로 옮겨 말의 몸선을 따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서 윈스턴은 완전히 편안해진 모습으로 때때로 작게 코를 킁킁거릴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가장 안심했을 때만 보이는 행동입니다. 오랫동안 그와 함께해온 저에게 이 반응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훌륭한 말이네요. 아주 자랑스럽고 현명한 눈을 하고 있습니다. 진우 씨가 서 윈스턴의 귓가에 무언가를 속삭이자 말은 온화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깊은 명상에 들어간 듯한 평온함이었습니다. 그의 손이 서 윈스턴의 뺨을 쓰다듬을 때마다 말은 깊은 숨을 내쉬며 더욱 편안해졌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주위의 기병대원들이 점차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놀라움과 경외심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서 윈스턴이 아시아인 방문객에게 보이는 비정상적인 경계심은 부대 내에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을 수 없어 한 젊은 기수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말이 낯선 사람에게 저런 반응을 보이다니. 제 옆에 서 있던 고참 기병대원 조지 중사는 4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감격에 겨운 듯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습니다. 이런 광경은 평생 처음 본다.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저 젊은이는 무언가 특별한 것을 하고 있는 건가? 진우 씨는 서 윈스턴과 5분 정도 함께한 후 천천히 한 걸음 물러서서 다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가 말을 향해 말했습니다. 서 윈스턴은 그를 배웅하듯 고개를 살짝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진우 씨가 저희에게 돌아오자 주위에서 자연스럽게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조금 부끄러운 듯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여 답했습니다. 대체 뭘 한 겁니까? 제가 저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서 윈스턴이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건 처음 봅니다. 진우 씨는 고개를 갸웃하며 조금 생각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별한 건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눈을 보고 마음과 마음으로 말을 걸었을 뿐입니다. 이 대답은 너무나 단순해서 저희는 당황했습니다. 조지 중사가 물었습니다. 무언가 특별한 훈련을 받았나? 승마 경험은? 진우 씨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특별한 훈련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떠올렸을 뿐입니다. 생물에게 다가갈 때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상대의 영역을 존중하라고 하셨거든요. 제 스마트폰에는 진우 씨와 서 윈스턴의 교감 모습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재생해 보니 거기에는 신비로운 평온함에 휩싸인 두 존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진우 씨의 행동에는 한국의 전통적인 예의 범절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더 깊은 무언가, 생물에 대한 본질적인 경의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에게 뭐라고 했나? 귓가에 속삭이는 것처럼 보였는데 다른 대원이 물었습니다. 진우 씨는 조금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그의 영혼의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의 역할을 존중합니다. 당신의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당신을 만나게 되어 영광입니다. 라고요. 그 설명을 들은 병사들 사이에 조용한 술렁임이 퍼졌습니다. 서양의 군인들에게 말의 영혼의 말을 건다는 생각은 낯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우 씨의 진지한 태도와 서 윈스턴의 명백한 반응을 눈앞에서 보고 아무도 의문을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조지 중사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긴 침묵 끝에 조용히 진우 씨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젊은이, 내 할아버지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지. 말은 기수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하지만 현대의 훈련에서는 그런 가르침은 거의 잊혀버렸어. 오늘 자네가 그것을 다시 일깨워 주었네. 서 윈스턴을 담당하는 젊은 기수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중국인 관광객에게 그렇게 경계하는 걸까요? 한국인인 당신에게는 우호적인데 말이죠. 진우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서 윈스턴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접근 방식의 차이일 겁니다. 갑작스러운 움직임이나 큰 소리, 혹은 그의 영역에 무례하게 들어오는 태도가 그의 불안을 유발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말은 매우 민감한 동물입니다. 인간의 긴장이나 불안을 감지하거든요. 이 설명의 기병들은 납득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히 저도 관찰하면서 느꼈지만 많은 중국인 관광객들은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갑자기 다가오며 때로는 말의 시야에 불쑥 들어오곤 했습니다. 그런 행동들이 서 윈스턴의 경계심을 유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진우 씨를 호스가즈 근처의 넷으로 초대했습니다. 이곳은 기병대원들이 자주 모이는 곳으로 3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전통적인 대수입니다. 천장이 낮은 가게 안에는 검게 그을린 나무 기둥이 늘어서 있고 벽에는 역대 기병대의 사진과 기념품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벽난로에는 작은 불이 타오르고 호박색 맥주 향기가 감돌았습니다. 배에 들어서자 이미 몇 명의 동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윈스턴과 진우 씨의 만남에 대한 소문은 놀라운 속도로 퍼져나간 것이었습니다. 대장인 제임스 소령도 드물게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평소 대원들과의 술자리에는 잘 참석하지 않지만 오늘은 특별했던 모양입니다. 환영하네, 진우 씨. 제임스 소령이 악수를 청해왔습니다. 자네 이야기는 들었네. 서윈스턴과 자네 사이에 일어난 일에 대해 들려주지 않겠나. 진우 씨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응했습니다. 그의 예의 바른 태도는 이 오래된 전통을 중시하는 템의 분위기와 신기하게도 잘 어울렸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맥주가 나왔습니다. 기네스 맥주를 앞에 두고 진우 씨는 조금 긴장한 듯 했지만 그래도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건배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잔이 가볍게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모금 마신 후 조지 중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40년간 말과 함께 지내왔네. 하지만 오늘 본 것 같은 광경은 처음이었어. 특히 서 윈스턴처럼 까다로운 말에게서는 말이지. 이어서 제임스 소령이 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말과 교감하는 특별한 방법이라도 있는 건가? 임에는 점차 사람들이 모여들어 현역 기병뿐만 아니라 퇴역한 대원들도 합류했습니다. 그들은 진우 씨를 둘러싸고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낮에 놀라운 순간을 기록한 동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진우 씨가 서 윈스턴의 귓가에 무언가를 속삭이고 말이 온화하게 눈을 감는 장면을 보고 외만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마치 마법 같군. 누군가가 중얼거렸습니다. 특별한 훈련을 받은 건가? 또 다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질문 공세에도 진우 씨는 온화하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맥주잔을 내려놓고 정중하게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훈련은 받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릴 때부터 자연과 더불어 사는 법을 배웁니다. 계절을 존중하고 동물을 존중하며 산과 강에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죠. 그의 말에 많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나전칠기 장인이셨지만 동시에 말을 사랑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의 거울이다. 내 마음이 어지러우면 말도 어지러워지고 내 마음이 평온하면 말도 평온해진다고요. 한 고참 기병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건 서양의 승마술에서도 하는 말이지. 하지만 실천하기는 어려워. 진우 씨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에는 기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 에너지입니다. 모든 생물은 기를 가지고 있고 그 흐름이 조화를 이룰 때 평화가 생겨납니다. 말에게 다가갈 때 저는 먼저 제 기를 정돈하고 말의 기에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제임스 소령이 흥미롭다는 듯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 진우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이라고 서두를 떼며 말했습니다. 먼저 제 호흡을 가다듬습니다. 그리고 말의 눈을 응시하며 마음속으로 당신의 존재를 존중합니다. 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서두르거나 제 의지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왜 중국인 관광객에게는 공격적으로 변하는 걸까? 한 젊은 병사가 물었습니다. 한국인도 동아시아인인데 말이 그 차이를 아는 건가? 진우 씨는 맥주를 한 모금 마신 후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접근 방식의 차이일 겁니다. 한국에서는 여유라는 개념을 소중히 여깁니다. 사람과 사람 혹은 사람과 자연 사이의 공간이나 시간을 두는 방식입니다. 너무 서두르지 않고 거리를 존중하는 것. 이것이 한국 문화의 기본입니다. 그의 설명에 모두가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안쪽에서 오랫동안 승마 교관을 맡아온 리암 중령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백발의 노인으로 왕실 승마 지도에도 관여해 온 인물이었습니다. 젊은 친구, 그가 진우 씨를 향해 말했습니다. 자네가 하는 말은 한때 이 나라에도 있었던 지혜라네. 산업혁명 이전, 우리도 자연과의 조화를 소중히 여겼지.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잃어버린 것들도 있네. 진우 씨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에서는 특히 그런 감각이 옅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할아버지께 배웠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는 것뿐입니다. 이야기가 깊어질수록 코 안의 공기가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에서 진우 씨에게 질문하던 사람들이 점차 자기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말과의 특별한 유대의 순간이나 말을 넘어선 이해에 대해 각자의 추억이 공유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연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추구할 뿐입니다. 라는 진우 씨의 말에 개만이 숙연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의 말이 단순히 다른 문화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잊혀가던 보편적인 진리를 일깨워주는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진우 씨의 런던 체류는 일주일 만에 끝났지만 그가 남긴 영향은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서 윈스턴과 그의 만남은 근위 기병대 내에서 하나의 기적으로 회자되게 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서 윈스턴의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경계심은 그 후에도 계속되었지만
한국인이나 일본인 관광객에게는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마치 그들의 접근 방식의 차이를 이해한 듯 했습니다. 귀국하기 전날 진우 씨는 제게 언젠가 한국에 오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전주에는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곳이 많습니다. 분명 마음에 드실 겁니다. 그 말은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반년 후 저는 휴가를 내어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번잡함을 거쳐 전주에 도착했을 때의 감각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현대적인 건물들 사이에 수백 년의 역사를 지닌 한옥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는 광경. 그것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신비로운 조화를 느끼게 했습니다. 진우 씨의 공방은 전주 외곽에 있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대대로 나전칠기 장인으로 명성을 떨쳐왔다고 합니다. 공방 옆에는 작은 사당이 있었고 말을 지키는 신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진우 씨의 안내를 받으며 참배했을 때 저는 신기한 친근감을 느꼈습니다. 다른 문화이면서도 신성한 것에 대한 경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옛날에는 무사들이 말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이 사당에서 안전을 기원했다고 합니다. 진우 씨가 알려주었습니다. 말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목숨을 맡기는 파트너였던 것이죠. 전주에 머무는 동안 저는 진우 씨의 안내로 많은 자연과 만났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이른 아침 대나무 숲에서의 경험이었습니다. 안개에 휩싸인 숲 한가운데서 진우 씨는 여기서 잠시 앉아보시죠라고 제안했습니다. 30분 정도 조용히 지내는 동안 저는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바람을 느끼며 빛의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아무것도 특별한 것을 하지 않았는데도 신기하게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산림욕입니다. 진우 씨가 설명했습니다. 자연 속에 있는 것만으로도 심신이 치유되는 것이죠. 한국에서 돌아온 저는 이 경험을 기병대 훈련에 도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임스 소령에게 제안하자 그도 흥미를 보였습니다. 최근 말과 기수의 관계가 너무 기계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우려는 나도 가지고 있었네. 자네의 경험을 살린 새로운 훈련 방법을 시도해보세. 이렇게 왕실 기병대에 진우 씨에게서 배운 눈을 보는 훈련과 경의의 의식이 도입되었습니다. 새로운 훈련생들은 말에게 다가가기 전에 먼저 심호흡을 하고 고개를 숙여 잘 부탁합니다. 라고 말하도록 교육받습니다. 그리고 말의 눈을 응시하며 신뢰 관계를 쌓는 것의 중요성을 배우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고참 훈련관들도 점차 그 효과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말의 건강 상태가 개선되고 훈련 중 사고가 감소한 것입니다. 특히 까다로운 말들이 잘 반응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진우 씨와는 정기적으로 화상통화를 하며 그에게 훈련의 진척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1년 후 봄에 온화한 날, 저는 훈련 중인 신입 기병들의 모습을 감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에게 다가가기 전에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며 진우 씨와 화상통화를 연결했습니다. 이것 좀 봐요, 진우 씨. 그들은 당신에게서 배운 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화면 너머로 진우 씨는 온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젊은 기병들은 우리 세대에는 배우지 못했던 방식으로 말과 교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말은 단순한 근무 도구가 아니라 경의를 표해야 할 파트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저는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경의가 가장 강한 유대를 만든다는 것을요. 진우 씨는 카메라를 통해 전주의 벚꽃이 만개한 풍경을 보여주었습니다. 서 윈스턴은 지금도 건재하며 젊은 기병들의 모범으로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의 앞에서는 신입들은 반드시 경의의 의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그는 지금도 방문객의 접근 방식에 따라 태도를 바꿉니다. 경의를 가지고 다가오는 사람에게는 온화하게 응하고 무례하게 다가오는 사람에게는 경계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저희는 서 윈스턴을
두 문화의 가교라고 부릅니다. 그의 존재는 다른 문화가 만나 서로 배우는 것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진우 씨의 만남에서 태어난 경희의 의식은 다음 세대로 계승되어 갈 것입니다. 말과 사람의 관계는 사람과 자연의 관계의 축소판일지도 모릅니다. 지배가 아닌 조화를, 명령이 아닌 대화를 추구하는 자세야말로 진정한 유대를 낳는 것이 아닐까요? 진우 씨와의 만남은 제게 잊고 있던 진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경의의 소중함을. 오늘도 호스가즈에서는 기병대원들이 말과 함께 서서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동양에서 온 조용한 방문객이 말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저는 미소 지으며 생각합니다. 영혼의 언어는 국경을 넘어 전해지고 있구나라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